안녕하세요. 알려준마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자기만의 방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만큼 이 페미니즘, 젠더 이슈는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질문을 저분께 드려보고 싶은데,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만의 방. 어떤 방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생활 수준도 예전보다 우리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예전만큼 낳지 않고 해서 네. 요즘 애들은 다 자기 방이 다 있을 있죠. 것 같아요. 네. 그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내 집 갖기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는 내 방 갖기 쟁탈전. 그래서 저는 위로 청청시야 언니들이 많이 있어서, 언니들이 언제 시집을 가고 이 방을 내가 차지하나, 언제 밀어내고 혼자 이걸 해보나.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게 다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를 혼자 있고 싶어질 때 네. 항상 그 어두컴컴한 다락으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창, 그 봉창이라 그러나요? 그 창을 통해 갖고 밖을 내다보던 그 어둑한 다락방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울프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그 궁극적으로 그 자아 발현이 되는 공간,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네. 제일 서툰 게 네. 그 숫자예요, 저는. 숫자? 네. 네. 그 숫자 결국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랑처럼 막 돈은 잘 몰라요. 저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울프가 얘기하잖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삶을 이렇게 좀 낮춰서 말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삶이 좀 익숙해져 와서 이제 작가로 있다가 이제 어디 강의를 맡게 돼서 얘기를 할 때 그 돈을 얼마 줄 거냐를 차마 못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내고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네. 얼마 주는지 묻지 않고 그냥 쌤은 강의 이게 섭외가 오면 얼마예요? 물어봐요? 못 물어. 두 분 다 그거 비슷하네.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거 도대체 얼마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네. 5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아, 너무했다. 그런데 이제는 네. 제가 강의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으면 그 강사료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네. 그만큼 이제 저도 조금 찾아가고 있는 편인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글이 굉장히 짜릿했었어요. 울프의 이 글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저는 돈이 곧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의 범위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내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 여기서 어느 정도의 돈은 자신의 한 달 생활비 정도 되겠죠. 그거를 가늠하면 한 5년 정도 그냥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글만 쓸 수 있다면 좋아 하면은 그게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죠. 어떤 삶의 범위를 정하느냐가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시는 분이 네. 뉴욕에서 남편 직장대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500 내지 600이 들었대요, 생활비가. 네네. 근데 시골로 가면서 네. 50만 원이 든대요. 그 돈이 있어야 된다,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 환경에서 사는가. 그렇죠. 그것도 네. 있어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기에 앞서서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 남자나 여자나. 네.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는 500만 원 가지고 강화도 시골에 가서 살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윤택하게 살 텐데, 예. 그걸 가지고 강남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서는 택도 없죠. 택도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벌써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요, 잘 물어보지도 못해. 그게 이상하게 그 자본주의 하에서 물든 어떤 에티튜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또 내면을 채우시는 건가? 이제 엉뚱한 소리를 전부 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그 경제적인 여건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그
충족이 되면은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과 자유로움, 정당함이 자기 느끼죠. 어떤 범위들 네. 만들어 나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울프는 네. 이게 왜 게테나 섹스피어에 대적할 만한 여성 작가가 왜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루이 주디스를 통해 가지고 섹스피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울프의 그 어떤 상상력인데 섹스피어 같은 천재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성들은 그 어떤 그 노예처럼 살면서 노동으로 그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신의 글쓰기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우리는 그 자기만의 방이 꼭 필요하고 일정의 그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 주머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제인 오스틴의 조카가 쓴 어떤 해상록도 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송모님이 어떻게 이걸 다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놀랍다 이러면서 그때는 그 원인 스스로가 이렇게 독립된 서재도 없었다고 해요. 제인 맞아요. 오스틴이. 네. 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500파운드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50파운드만 돼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될 수 있는데 이 500파운드를 지금 환율로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보장.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성향을 아니까 이렇게 제가 뭐 작업하고 할 때 이렇게 귀찮게는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한 공간에 같은 그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집중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보자고요. 한 층에 두 집이 있잖아요. 예. 나는 여기 살고 내 와이프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예. 왔다 갔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이렇게 요즘 좀 바빴거든요. 이거 네, 프로를 하느라고. 예.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밥을 해놔야 돼. 남편이 오든 자식이 오든 밥을 해놔야 되는데 네.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밥을 해야 돼. 이렇게 바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남성 사회를 동조해가는 그 가정들,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애가 와서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놔야 된다는 동조의식 있잖아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최근에 맞아요. 대해서.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떠나서 네. 한 가지 원칙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차려 먹으면 되고요. 네. 지금 당장 시간이 나는 사람이 하면 돼요. 네, 저도 이걸 그렇게 꼭 생각해요. 남자가 할 근데 필요가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두목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외로 네. 엄마의 역할, 아내 역할에 또 충실한 편인가요? 글쎄, 제 스스로를 제가 판단하고 의외로 평가를 충실해요. 내린다는 게. 의외로 충실하네. 근데 아까 김쌤이 얘기한 그 나는 집을 이렇게 두 개로 네. 하고 싶다. 저도 만약에 집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네. 공간을 나누는 스페이스 나누는 것이 남편분이 저는- 동의하셨어요? 아니 그냥 제 맘이죠. 근데 옛날 진짜 공간은 필요한 예, 거예요. 진짜 맞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는 필요해요. 진짜 절실해요, 그게. 어떨 때는 내 친구들 남편 눈치 안 보고 초대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엄마가 다니면. 네. 눈치 뭐 보나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그 하루아침에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대체로 사춘기 지나서 20대 그렇죠. 초반이잖아요. 네. 그때 받은 어떤 교육이나 그때 내가 완성한 신념 같은 것들이 이 외피에 네.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울프를 읽으면서 또 다른 어떤 터부를 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네. 있어요. 남성, 여성 어떤 맞아요. 경계를 깨라는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 집을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강화도에 한번 지어보세요. 동굴쌤은 네. 나만의 방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나만의 방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어 이사하면서. 그래서 나의 서재를 만들어내는. 예, 내 방을 네. 했고요. 네. 의자도 제가 딱딱딱 3개를 갖다 놓고 세 개나? 책상을 쫙 하면서 네. 막 제가 꽂고 싶은 것들을 꽂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나만의 방이 있다는 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맞아요. 남편이 저쪽으로 자고 있어도 내만의 방에 와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인간이 가장 추구한 건 자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것이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때 인간은 당당해지고 또 사상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자기 표현에 있어서도 누구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거는 창조의 공간이라는 말로 치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렇게 특히 생각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것들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맞아요. 어떤 생각들이 맞아요. 창조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문사를 통해서 지금 두 분의 나만의 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독자분들과 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찾은 문장을 좀 공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글 한 줄 쓰지 못하고 교차로에 묻힌 이 시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느라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많은 여성들 안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위대한 시인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속하며 머무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사이를 육신의 못으로 걸어다니기가 필요할 뿐이지요. 나는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여 그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년 남짓 더 살면서 1년에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자유로운 습성과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용기를 지닌다면 공용 거실을 벗어나 인간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고 하늘도 나무도 그 밖에 무엇이든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매달릴 팔이 없으므로 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세계는 남자와 여자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세계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면 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지 여러분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듭 되새겨줘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김광균의 시 나라는 시를 떠올렸거든요. 나는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고 이렇게 그렇죠. 소유격 누구의 아내다 이런 네.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게 이제 거예요. 누구 의에 종속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예, 소유격이죠. 네. 나는 누구에 종속돼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라는 소리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3장에 나오는 주디스 섹스피어가 엘리펀트 앤 캐슬 사거리에 묻혔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방을 가졌다면 500파운드가 있었다면 물론 시대적인 그 환경은 다르지만 주디스 섹스피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 잊힌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상상의 존재지만 그래서 이게 미치 당대의 여성들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저는 문장이라고 봤거든요. 두목님은 어떤 문장을 네, 저도 공감하셨어요? 이제 그 6장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그 네. 문사를 뽑아봤는데요. 171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거실에서 조금 탈출하여 인간을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리얼리티와 관련하여 본다면 그리고 하늘이건 나무건 그 밖에 무엇이건 간에 사물을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아무도 시야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므로 밀턴의 악기를 넘어서서 볼 수 있다면 매달릴 팔이 없으므로 홀로 나아가야 하고 남자와 여자의 세계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므로를 직시한다면 그때에 그 기회가 도래하고 셰익스피어의 누이였던 그 죽은 시인이 종종 스스로 내던졌던 육체를 걸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동글스님 말씀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 네. 결국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간도 결국 그 관계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가 뭐 나무든 하늘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사물 그 자체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거스를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기 예.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죠. 네, 자기를 그렇죠.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사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인물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는 알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문체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뭔가 단아하고 분명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이 상황은 분노에 치밀어 오를 듯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의견을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형? 외모는 안나 까레리나의 사고는 버지니아 울프 같은 여자가 있을까? 최고겠죠. 최고의 여성, 저희 기준으로. 저는 엉뚱하게 이 울프의 문장은 네. 아주 360도로 사방이 다 터져 있는 벌판 있잖아요. 네. 그 벌판을 가고 있는 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독자들이 사고할 수 있게 많은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는 느낌. 네. 예. 이 3번의 시간을 거쳐서 자기만의 방을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동글쌤은? 저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관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굉장히 나를 규정지어가는 나의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저쪽의 타자가 나한테 너 너무 착해 그러면 내가 진짜 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무나 어수선하고 뭐 너무나 뭐 까졌어 막 이러면 정말 내가 그런 것 같거든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가 네. 어떤 내면의 어떤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화이기도 한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네. BTS 팬이라고 쫙 다니고 멋있는데. 아미 회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 굉장히 내가 굉장히 활발스러워져요.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내 스스로 자유롭게 나를 네. 한번 형성해 보자. 그러면 점점 주체가 되고 네. 그 주체가 됐을 때 내가 자유롭지 않을까. 맞아요. 네. 자기 방에서 글을 쓴다는 거는 결국 오롯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일목상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목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동구 선생님 하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네. 가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훨씬 그 당대에 울프가 얘기했을 때의 자기만의 방보다는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간만 나눠져 있으면 그것이 나의 자기만의 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방은 나를 가둬놓는 어떤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무한한 상상력의 잠재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바로 자기만의 방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럼요. 그렇죠. 예. 자기, 그것도 예. 자기 스스로 완성한 자기.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100년 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벌써부터 얘기했다는 게 놀랍고,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당당히 굉장히 말하기 그쵸.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이 동시대, 약간 비슷한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나혜석이 있었잖아요. 네. 나혜석은 결국은 정조는 취미다라는 그 에세이를 쓰고 난 이후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네. 길거리에서 행렬병자로 사망했거든요. 그렇죠. 나이스. 예, 예. 1948년도에. 그래서 불우한 삶을 참 살았죠. 불우한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런 폭발을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대신에 그 열매를 우리가 좀. 이게 페미니즘의 소재, 이 테마를 첫 문을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으로 열었는데요. 사실 좀 묵직한 주제였어요. 네, 네. 다루기 좀 버겁기도 했고, 버거워요. 좀 지식 부족하다 보니까 했는데, 두 번째 책은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죠? 네, 프랑스아즈 사랑의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부터 좋죠. 네, 요즘 또 드라마 때문에 이게 또 떴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그 페미니즘 두 번째 시간에는 프랑스와조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안녕.